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기에 청년의 창업 지원을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방문하면 볼 수 있는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들이 바로 이 사업의 결과물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 와디슈 시간에는 청년 상인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을 짚어보겠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이곳은 구로 시장 내에 위치한 영프라자입니다. 청년들의 창업 지원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조성된 곳인데요. 불과 2년여가 지난 지금 이곳에 있던 청년들은 대부분 시장을 떠났습니다. 청년 상인들의 하루 시작이었던 길고양이 밥주기는 기존 상인의 몫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금, 토, 일 3번만 나오니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서 내가 그냥 물만 떠다 주고 여기 청소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상인들이 떠난 자리를 청년들이 채우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가게가 있는 곳은 구로구의 전통시장입니다. 시장 골목이 젊은 감각으로 바뀌면서 이전과는 다른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자 청년 상인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해 이제 남은 점포는 3곳에 불과합니다. 하드웨어적인 것과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는 건 사실상 자생력을 높이기보다는 이제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로 젊은이들의 취향에만 맞춰진 업종 구성 역시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여긴 주로 어르신들, 중국인, 중국 사람들 전혀 너무 동떨어졌다고. 인터넷으로 보고 찾아본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5개 점포가 입점했던 대명시장 청년방앗간도 1년이 채 안 돼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기존 상인들은 청년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요새 청년들이 좀 끈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왕이면 뭘 시작했을 때는 끝장 볼 때까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2016년 문을 연 전국의 청년 점포 178개 중 현재 운영 중인 곳은 71%, 15년의 경우 218개 점포 중 61%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청년 상인의 역량 문제로 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요일은 사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또 중요한 사업인 만큼 무언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상황과 자생력 확보에 대한 고민 없이 지원에만 급급한 청년 상인 육성 사업.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청년 상인 육성 사업 문제,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종규 기자, 네. 이 청년 점포 영업률이 60에서 70%로 조사가 됐는데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취재진이 자료 공개 청구를 통해 영업률 자료를 입수한 건 지난 4월이었는데요. 이때 두 기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업총괄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주무관청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데요. 2015년도 지원을 받은 점포 기준으로 한 자료는 영업률이 61.5%인데 나머지는 26.6%에 불과합니다. 결국 2015년에 문을 연 점포 중 열에 7, 8곳은 폐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2016년 지원받은 점포 영업률 역시 하나는 71%이지만 나머지 하나는 46%에 불과합니다. 양 기관이 보낸 같은 자료의 수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미 폐업한 사람들 자리에 다른 대체 상인이 이제 들어와서 영업하는 경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것까지 했을 때는 지금 네, 두 기관의 자료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높은 수치가 나온 이유는 청년들이 폐업하고 나간 자리에 다른 상인들까지 그 영업률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높은 영업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젊은이들을 상인으로 육성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사업 의도와는 동떨어진 대체 상인을 통계에 포함시켰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네, 앞서 많은 언론들이 청년 점포 문제를 언급했을 때 영업률이 높은 중소벤처부의 수치를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더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에 대한 공단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간단하게 말해서 빈 점포를 채우는 것도 사업의 또 다른 목표였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굳이 그 빈 점포에 청년 상인을 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체 상인들의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네, 대체 상인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층을 조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전통시장 청년 상인 육성에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매년 51억 원, 올해는 현재까지 38억 원 등 이를 합쳐 총 19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청년 상인 창업 지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청년몰 조성에는 2016년부터 3년간 382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청년몰의 영업률은 2016년 지원 기준 74.1%를 기록했습니다. 네, 국비뿐만 아니라 지자체 예산도 투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예산은 투입됐고 청년 상인들의 영업률은 저조하고 이 원인이 뭡니까? 네,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앞선 기사처럼 사후관리 미흡과 소통 부재를 제일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할 때 뭔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자금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내에 있는 그 기존의 어떤 이 작년 세대들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문제점들도 좀 해결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을 때 이 사업이 발전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사업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세가 투입되고 또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분석과 대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관계상 다 담지 못한 이야기가 있죠. 청년 상인들의 목소리인데요. 내일 이 시간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엄종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